지상 최대 쪽집게 성공 취업 프로젝트 공채를 잡아라. 저는 취업계 셜록 홈즈, 취업계 수사반장 신익태입니다. 네, 기업 한 곳을 뽑아서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관한 다양한 것들, 합격의 모든 정보를 탈탈 털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준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두 다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인 공채를 잡아라. 어제 첫 방송 됐는데요. 네. 반응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뭐 주변에서는 이런 게 왜 이제 나왔냐? 나는 이거 꼭 본다. 본방사수하겠다. 이거 재방송 언제냐? 이런 얘기들 엄청납니다. 저희들은 이 첫 방의 성공에 너무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류 광탈은 내가 막는다. 자소석의 연금술사 한정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 또 나온 한정현입니다. 또 만나도 굉장히 반갑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의 꽃이죠. 막내 형사입니다. 김수민 캐스터. 네, 제가 꽃인가요? 네, 네, 그럼요. 공채를 잡아라의 막내 형사 김수민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야, 어제 네. 저희 프로그램 나간 다음에 반응이 어떻던가요? 대표님 엄청난 반응 왔을 것 같아요. 저희 집에요. 네. 장모님 딸과 장모님 딸? 누구? 네. 아내. 네, 아내분. 그리고 아내의 딸이 있습니다. 네. 따님하고. 실물이 네. 아빠 살 좀 빼야 됐다. 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해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네. 대표님.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저는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대표님 괜찮아요. 화면 잘 받아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김수민 캐스터? 네, 저는 아무래도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요. 우리 한정현 대표님 연락처 좀 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곤란한 게 저도 사실 연락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다뤘던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성은요, 국내 최고의 기업이죠. 여러분들 중에 삼성 한번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이공 분야를 다뤘다면 네. 오늘은 인문계 분야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잡아라, 수사 개시! 네, 저희들이 봐도 저희 찍은 사진이 참, 네. 대표님, 우리 인문계 친구들은요, 네. 삼성 입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사실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삼성에 인문사회 전공한 친구들에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여러 제도 중에 혹시 뭐 이렇게 바꿔서 지원할 네, 수 맞습니다. 있는?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인문사회에 관련된 전공자인데 뭐 IT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군이 있는데요. 네. 그게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SCSA라는 이런 어떤 분야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요. SCSA 분야라면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줄임말 맞죠? 네, 맞습니다. 인문학 전공 인력을 소프트웨어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하는 삼성의 채용 제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자, 미래 사물 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가 뭔가 이런 어떤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 SCSA라는 직군이 있는데 네네. 그 직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인문계생들이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인문계생들에게 나온 질문이 미래 사물 인터넷에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뭐냐라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인문계생들이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비전공자지만 네. 관련 정보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깊이, 관심도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되는데요. 네. 자, 인문사회 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공계 친구들보다 조금 우월한 부분이 있죠.
사고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뭐 있죠. 인문학적인 네, 뭐 맞습니다. 사고, 뭐 지식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글로벌 삼성이 가지고 있는 네.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조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발상을 좀 전환한 건데요. 비전문가들을 개발자로 채용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비전문가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 전공자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봤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깊이를 이야기하게 되면 네. 전공자가 아닌데 전공자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비전공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제야의 고수들. 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즉 전문성의 깊이를 파악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공계와 개발 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이런 어떤 업무를 맡겨도 될 정도의 자질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확실한 단서였던 어저께 네. 저희가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던 거. 실제로 그 직군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였던 사람의 자소서를 놓고 우리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이공계열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인문계열. 그렇죠? 네. 네, 인문계열 분석 전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에 이제 삼성의 네. 영업 마케팅 네, 직무 네. 분야 작성 에세이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이런 거 많지 않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되니까 이런 거 방송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볼펜이랑 여기 노트 잘 적으시고요. 많이 필기 준비하시고요.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성장 배경 및 본인의 장점이라는 항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제로. 아이는 자유롭게 자라야 한다는 교육 철학을 지닌 부모님 덕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입시 검정 및 보습 학원을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은 학원으로 갔지만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어 혼자 끙끙대며 풀어야 할 때도 있었고 끝내 풀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풀지 못한 문제는 다음날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다음날 어느새 인내심이 뛰어난 자기 주도적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강점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임하는 삼성전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본인의 단점이라는 항목도 소개해드리면요. 저의 단점은 말이 많은 것입니다. 가끔은 친구가 말하는 중간에 말할 때도 있었고 이 때문에 대화가 자주 끊기곤 하였습니다. 이 단점을 고치기 위해 대화를 할 때 중간에 하고 싶은 말을 하기보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기 매우 어렵기도 하였지만 친구와 눈을 맞추고 열심히 반응을 해주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수민 씨,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이 자소서. 네, 저는 여기서 보니까 학원도 안 가고 혼자 문제집을 사서 풀었다. 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사례 하나가 인내심이 뛰어난 자기 주도적 사람이라는 부분을 과연 뒷받침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대표님 어떠세요?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팩트는 자, 몰입입니다. 몰입. 몰입. 네, 내가 어떠한 문제에 닥쳤을 때 충분히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 이건 아주 사소한 나만의 이야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하나의 자양분, 리소스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이 이 지원자의 좀 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요, 대표님. 사실 저도 학원에 다녔고 우리 애도 학원을 여러 군데 보내요. 학원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놀 애가 없어요. 학원에 가야 노는 거야. 그런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집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외톨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외톨이의 경험을 극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 지원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냥 백그라운드에 쫙 깔려 있는 지원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몰입과 긍정성
이런 부분은 영업 마케팅에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가. 저는 그래서 아주 괜찮아요. 네. 그리고 단점을 여기 이 친구가 우리 지원서에 보면 말이 많아서 중간에 끊기도 한다. 나는 이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잘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네. 알고 있는 지원자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에 어떤 화합이라든지 합을 도출해낼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그 지원자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자소서들 이런 걸 많이 보면 야, 네 단점 뭐하냐 그러면 장점 비슷한 거를 단점처럼 맞아요. 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쓰라고도 하고.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본인이 말을 되게 잘하는데 말이 많다라고 하면서 슬쩍 자기는 달변이다. 난 영업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팁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지만 그게 해당 직무로 가게 되면 네.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긍정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아주 기술적으로 표현한 친구예요. 네. 진짜 단점. 뭐가 좀 더 이렇게 개선될 요인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어린 시절이죠. 네. 근데 이제 지원자들께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어린 시절, 너무나 한 5년, 10년 이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반기 때는 이러한 분들은 상반기 때는 어떤 형태가 됐든 그 적합한 인재로 해서 이제 입사가 된 거고 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자 최근 3년 안에 일어났었던 나만의 작은 경험 이런 부분을 좀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삼성 이번 공채에서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갑니다. 이게 대표님 달리 말하면 서류 전형이죠? 맞습니다. 서류 네. 전형이죠. 서류 네, 전형. 맞습니다. 자, 서류 전형인데 일단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드러내고 네. 자, 이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 협업, 소통, 공유의 가치입니다. 이런 부분이 내가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협업, 소통, 공유, 이게 좋은 말인데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이렇게 뭉글뭉글 이렇게 좀 구체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통적인 네. 게 하나가 있죠. 어떤 걸까요?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다. 그러니까 예를 혼자가 들면 뭐 아니라. 이렇게 팀플을 같이 하거나 그쵸, 맞습니다. 동아리를 같이 하거나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자,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직무적합성 평가에서는 이제 지금 같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 강조를 좀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으로 채용 후 인재의 효율적인 적합성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채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삼성이 표준화된 그 기준으로 꽤 오랜 시간 네. 채용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자, 직무 적합성 평가로 보완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취준생들이 많다고 또 제가 직접 저희 친구들한테도 들었거든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직무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는 공통 분모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렇죠. 게 있나 보죠? 네. 해당 분야에 관한 지원자가 평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영업 마케팅 직무, 경영 지원 직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원 전공이 크게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공에 무관하게 지원이 네네. 가능합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얼마나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 어제 저희가 바라볼 때는 사실 이공계는 해당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심지어 점수까지도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네네. 과목을 내가 들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인문사회 쪽 지금 뭐 우리 말씀하신 영업직군이나 경영지원직군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경험치. 그게 해봐야 아니지. 된다는 거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어떤 부분도 경험을 하느냐. 근데 이러한 경험치들을 네. 우리 쉽게 그냥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뭐 엄청난 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네네, 거군요. 맞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네. 사소한 거.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했었던 이야기를 꾸미지 말고 진솔되게 좀 네네.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예를 들면 이 영업 직군들 있잖아요. 네.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뭐 예를 들면 커피숍에서 손님을 접대했거나 이러면서 겪었던 경험 같은 것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요즘에 많이들 뭐 컨설팅을 받고 하는 네.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성과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과. 예. 근데 이제 그 성과라고 하는 게 긍정적 성과여야지만 가능한 거죠. 이 친구가 굉장히 네거티브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난 그건 아닙니다. 아하. 단순히 성과라고 하는 부분이 이 성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영업직도 되게 좀 해야 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지. 저 영업직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 관계지향적인 사람, 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그리고 팀워크, 그리고 진정성. 근데 그런 거 있죠. 주특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아하. 가장 중요한 주특기. 약간 어차피 막 저는 다 열정적입니다. 저는 잘합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래도 그들과 뭔가 나를 차별화시킬 수 있는 주특기. 그 주특기. 아, 필살기. 필살기.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깨알 아주 작은 경험이거든요. 그런 네. 거. 실례로 네, 제가 네.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주위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놓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친구가 있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주워서 네. 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정리를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나는 지나갈 때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절대 못 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 네. 그런데 그게 나의 이러이러한 거에서 기인한다. 네. 정말. 나는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 네. 나는 맞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거는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지원 부서에서는 언더라이팅, 후선 부서에서는 그러한 네네. 아주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팩트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삼성에서는 직무 관련된 적합성,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네네. 이러한 네. 경험을 지식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서 강점. 강점화시키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강점. 네, 그런데 제가 자소서를 쓸 때는요,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웬만하면 좀 잘한다 싶은 거는 다 적었는데요. 이게 좀 과유불급일까요? 이런 부분을 소위 우리가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물박사형 인재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만물박사형 인재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관계성, 그리고 진정성, 진솔하게 조금 내가 경험한 것들을 표현을 했느냐. 아주 이제 구체적인 나만의 그 컨텐츠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어떤 에세이가 그 다음 단계의 면접에 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 대표님 그러니까 내가 에세이에다가 작성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중에 면접을 보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물어본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잘 드러나야 그 장점이 드러난 경험이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을 할 테니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잘 쓸 수 있고 또 면접까지도 미리 염두에 두어야 된다. 아, 사실은 좀 편안하게 이 질문 내용 너무 심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안하게 우선 작성해보는 것들도 좋겠네요. 예, 제가 통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이 보통 횟수로 이야기하면 120회 정도 됩니다. 아이고, 엄청나군요.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감이 되고 잘 다듬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니까 뭐 쉽게 생각할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에세이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 삼성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알겠는데요. 들어보니까
삼성이 알파벳 T자형 인재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T자형 인재가 과연 어떤 뜻일까요? T자형 인재. 네네. T자형 인재라고 하는 그런 또 부분은 네. 지금 직무 적합성 부분에서 자, 공통 부분을 빼고 자, 이러한 바로 전공적인 지식 외에 해당 분야의 관심도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융합할 수 있는 지적 능력,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사고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냥 뭐 학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원자가 혹시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이 그 T자형 인재는 요 T의 가로형 길게 하듯이 또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약간 제너럴한 일반적인 지식도 상식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또 깊은 예, 맞습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럼 다 해야 되네. 일반 지식도 갖고 있고 전문 지식도 있고. 일반 지식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어려운 데서 뭐 접근해서 얻으려고 네, 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경제지 정도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스크랩 정도만 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따라가실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대표님 네. 조금 더 깊게 갈게요. 삼성 공채 합격으로 하는 에세이 작성 위해서 우리 취준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딱 한 줄, 요 한 줄. 한 줄 좋아하잖아요. 한 줄로 정리한다면. 한 줄로 정리한다면 저는 사소한 나만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사소한 자기 이야기를 하라. 지난번에도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내 얘기 사소해도 하라. 라는 거 아까 얘기하신 거 들으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게요, 대표님. 네네. 우리 자소서 전문가인 한정인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 이것도 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자소서라는 게 이제 기업에 보여주는 자기의 첫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시죠? 네, 저 알고 주변에 있습니다. 대학생 보면 맞아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자다가 깨서 또 쓰고 내가 이것 때문에 떨어졌을까 해서 또 지우고. 수미 씨도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사실 저도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대체 몇 번을 고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밤을 지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몇 달 전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잠 못 자는 수없이 많은 날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와. 네, 고치고 고친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많은 친구들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우리 김수민 캐스터처럼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고민도 많이 하고. 한정현 대표님만의 이 100만 불짜리 자기소개서 팁 공개해 주시죠. 제가 그냥 단언하건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이기려면 함께 가라. 저 이런 어떤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게요. 대표님,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맞아요. 페이스북 이런 데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게 자소서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 원칙이라고 하신 건데요. 조금만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원자들 그 에세이를 접하면서 느낀 건데요. 모든 부분을 혼자 다 이뤘다? 아니면 그 중요한 부분을 뭐 유리하게 아니면 근사하게 좀 포장을 한다. 이런 어떤 느낌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나만의 컨텐츠를 중요하게 그 컨텐츠에 나만의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네네. 내가 리더였다. 어디 우리 자소서 보면 다 리더잖아요. 글로벌 리더십이었고 동아리회장도 내가 했고 팀플도 내가 리더였고 이게 아니라 네네. 네 함께 뭔가를 하였고 내가 거기에서 이러저러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러란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즉,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함께 가려면 네. 멀리 나와 함께 우리 기업과 함께 이렇게 쓰여진 나만의 이야기를 작성하라는 거죠. 네, 저도 사실은 직원을 뽑아봤지 않습니까? 네. 직원을 뽑아보니까 저 잘났어요. 저는 최고예요 하는 애들은
그냥 나가 중간에. 근데 가죠. 저는 힘들었지만 제가 밑에서 이렇게 서포트했습니다. 오래 갈 것 같은 거야.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업과 함께 오래 갑니다. 저는 다른 데로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원래 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달라. 그 부분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그 대표님만의 자소 작성 비법까지 싹싹그리 우리가 오늘 뽑아봤는데요.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네, 우리가 탈탈 털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자, 두 번째는 좀 수월할 줄 알았는데 또 네. 그렇지는 않네요. 역시나 힘들다. 그래도 취준생들에게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지금처럼만 해주시면요. 저희는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김수민 캐스터. 네. 오늘 네. 취준생 입장 대변하고 고생 많았는데 어떠셨어요? 네, 앞으로도 우리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 잘 해보겠고요. 빨리 우리 한정현 대표님이랑도 친해져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다음에 더 중요한 정보들도 많이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기업 집중 공략 취업 프로그램 공채를 잡아라. 자, 오늘 수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내일 역시 우리 한정인 대표님하고 김수민 캐스터와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내일 삼성을 계속 갈까요? 아니면 다른 기업을 갈까요? 여러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취준생들의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수사는 계속됩니다. 칙빵! 빵!